콘따구리. 오늘은 레미콘 회수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는 시멘트하고 물하고 수화 반응으로서 시간이 경과되면 이제 굳어지는 물질이잖아요. 따라서 콘크리트 제조 및 운반 작업이 다 종료된 후에는 즉시 세척을 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굳겠죠. 이와 같이 레미콘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척 배수는 오래전의 경우 자연 상태로 방류한다든지 아니면 폐기함으로써 수질 및 토양 오염을 유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레미콘 회수수 재활용 설비를 활용해서 귀중한 용수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있죠. 따라서 회수수를 사용한 레미콘의 품질, 즉 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회수수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죠. 레미콘 공장 BP에서 운반차라든지 플랜트의 믹서라든지 아니면 호퍼 등에 부착된 콘크리트를 세척하는 거. 안 그러면 현장에서 되돌아오는 애지테이터 레미콘 트럭 안에 있는 콘크리트를 세척해서 골재를 발라내는 거죠. 잔골재, 굵은 골재를 분리한 세척 배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슬러지수라든지 아니면 상징수를 총칭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슬러지수가 뭔지 상징수가 뭔지를 한번 더 살펴보면요. 슬러지수란 콘크리트의 회수수에서 상징수를 일부 활용해서 쓰고 남은 슬러지를 포함한 현탁수, 탁한 물이죠. 그러면 상징수라는 게 뭐냐? 슬러지수에서 슬러지 고용분을 침강시킵니다. 아니면 다른 여러 방법으로 해서 그걸 제거한 물, 그러니까 깨끗한 물 그렇게 보이겠죠. 단 이제 그 물성만 알칼리성을 띠게 될 겁니다. 그런 걸 이제 상징수라고 하고요. 굵은 골재나 잔골재만 빼고 나서 탁한 그 물, 그거는 슬러지수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슬러지수나 상징수나 모두 다 회수수 범주에는 속하는 거죠. 자, 이게 레미콘 트럭이 현장에 가서 이제 타설을 하고 돌아오면 그 안에 있는 드럼을 다 세척해서 이렇게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굵은 골재라든지 잔골재라든지 빼고 물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혼탁수 부분, 즉 우리가 얘기하는 슬러지수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라앉혀 가지고 침전시켜서 위에 맑은 물, 그거는 이제 상징수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그 회수수의 발생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면 두 가지죠. 첫 번째, 레미콘 출하 종료 후에 애지테이터 드럼의 세척 또는 BP 생산 드럼의 세척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정상적으로 타설을 못하고 6세제곱미터를 싣고 갔는데 5세제곱미터만 타설하고 1세제곱미터도 거꾸로 왔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물품이 반품돼서 온 레미콘을 재처리해서 이렇게 굵은 골재나 잔골재를 출현내는 그런 세척 작업을 하는, 그렇게 해서 밑에서 이제 회수수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회수수는 어떤 요구 품질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늘 자주 보게 되는 이제 KS 규격이죠. KSF 4009의 부속서 B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염소 이온량은 우리가 이제 그 상수원 제외한 물, 사용하는 물 있죠. 그거랑 동일하게 지금 품질 규격으로 되어 있어요. 1리터당 250mg 이하. 그렇게 됐고요. 또 이 회수수는 슬러지 고용분이 많아지면서 좀 초결이나 종결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너무 빨라지지 말도록 초결은 30분 이내, 종결은 60분 이내에
응결 시간차를 갖도록 하는 요구 품질을 갖고 있고요. 강도 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레시한 물을 사용해서 한 것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몰탈 압축 강도 비로소 7일이나 28일 프레시한 콘크리트랑 비교했을 때 90%는 그래도 넘어야 된다라는 요구 품질을 갖고 있습니다. 상징수는 슬러지 수를 이제 침전시키고 위에 맑은 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배합수로서 상수와 똑같이 사용해도 되는 거고요. 슬러지 수 같은 경우에 슬러지 고용분이 많다고 하면 슬러지 때문에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슬러지 고용분이 시멘트 중량의 3% 이하가 되도록 하는 기준 자체의 요구 품질을 갖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회수수를 갖다가 지금 현재 예전에는 뭐 그냥 자연 상태로 방류하거나 뭐 폐기했다면 지금은 재이용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재이용하고 있느냐 한번 보죠. 첫 번째는 상징수, 침전시켜 가지고 그 상징수를 이용하는 건데요. 당연히 배합수로서 뭐 재이용이 가능한 거죠. 그러나 상징수나 슬러지수나 어쨌든 고강도 콘크리트 경우 회수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 자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품질 관리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강도 콘크리트 하면 얼마입니까? 40메가파스칼 이상을 고강도 콘크리트라 하는데 고강도 콘크리트에서는 이러한 상징수, 회수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회수수는 상징수, 슬러지수 두 개를 다 말하는 거니까요. 또한 슬러지수에 대해서 얘기하면 당연히 슬러지수도 배합수로서 재이용이 가능하지만 KSF 4009에 조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슬러지 고용분 함량이 3% 이내가 되도록 해서 그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슬러지에 이제 고용분이 많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많은 연구가 돼 있습니다. 슬러지라고 하면 뭐죠? 슬러지라고 하면 슬러지 수가 농축되어 유동성을 잃어버린 상태를 또 이러한 슬러지를 100도씨 이상, 105도나 110도에서 건조해서 얻어지는 그 슬러지 분체가 되겠죠. 이러한 것을 벽돌이라든지 아니면 속빈 시멘트 블럭 같은 것에 충전재, 즉 필러재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슬러지의 이제 성분이 뭐냐면 상징수나 슬러지도 다 마찬가지지만 알카리성을 띠죠. 그래서 알카리 물질이다. 그러니까 농업용 알카리 비료로 사용해서 쓸 수 있고요. 또한 산성화진 토양의 중화제로서 활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슬러지가 이런 곳에 지금 현재 활용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콘크리트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알아봐야죠. 회수수가 과연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또 굳은 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공학도로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자, 콘크리트의 중에서 이제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먼저 살펴보죠. 슬러지 첨가에 의해서 콘크리트 초결 및 종결이 빨라진다고 말씀드렸고요. KSF의 기준 자체도 갖고 있었죠. 그러면 얼마나 빨라지느냐? 그 정도는 슬러지 첨가량이 약 3%일 경우를 연구해 보면 대략 20%에서 30% 정도가 빨라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블리딩률에 대해서 살펴보면 슬러지 첨가에 따라서 블리딩률이 감소합니다. 그 감소치는 슬러지 첨가량 3%에 대해서 약 1 내지 1.5% 정도 블리딩률이 감소하죠. 셋째는 공기량에 대해서 살펴보죠. 그럼 공기량은 어떨까요? 슬러지 첨가에 대해서 공기량은
감소합니다. 따라서 공기량이 감소하니까 A제를 더 넣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슬러지 첨가량 1%에 대해서 A제 증가량은 약 8에서 12% 정도 됩니다. 또한 단위 수량은 어떨까요? 슬러지 첨가에 의해서 증가합니다. 슬러지 첨가량 약 한 1%에 대해서 단위 수량 증가량은 약 1에서 2% 정도가 되는데요. 슬러지 고형분율이 증가하면 슬럼프치가 결국은 저하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위 수량을 증가시켜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회수수가 굳은 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KS4009에 보면 회수수 기준에 어떤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슬러지 고형분율이 3% 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3% 이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슬러지 첨가량에 대해서 콘크리트 압축 강도 또는 힘 강도, 내마모성, 동결융의 저항성, 부착 강도 이런 값들을 실험해 봤는데 큰 프레쉬 콘크리트에 비해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조 수축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건조 수축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는 그 큰 값이 우리가 눈에 띌 정도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요. 단 슬러지 첨가량을 3% 이상 정도에서는 건조 수축에 의한 길이 변화가 약간 커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현장에서 슬러지 이제 첨가하는 현장에서는 일부 민원의 소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요 헤어 크랙이 많이 난다. 균열도 좀 이것 때문에 나지 않았느냐라는 민원이 좀 발생되고 있긴 합니다. 여기서 용어적으로 보면 아까 슬러지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회수소에서 위에 침전되고 위에 맑은 물 그걸 제거한 거 그걸 가지고 이제 100도씨 이상으로 건조시키면 슬러지 고형물이 되겠죠. 어쨌거나 지금 현재 이제 그 재활용 설비를 활용해서 우리가 귀중한 용수 자원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징수나 슬러지수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슬러지로서의 활용성도 좀 우리가 키워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있죠. KS4009에서 슬러지 고형분 함량이 3% 이내가 되어야 한다는 거 하고 고강도 콘크리트에서는 절대 회수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